최근 1개월 사이에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의는 최근 1년간 섹스가 전혀 없었던 부부. 이렇게 한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집니다. 관계가 없다 보면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부부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감도 멀어지게 되고 행복감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뇨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정은 단순한 쾌락 측면이 아니고 전립선 건강과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은가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비뇨의학과 의사가 도움을 다 드릴 수가 있나? 이런 게 왜 이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나? 이런 거를 직접 알기는 쉽진 않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성의학 선생님들이 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쩍 늘어서 요즘은 예전보다 결혼 연령대도 높아지고 비혼주의나 출산 육아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젠더 갈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섹스리스는 그 정의를 따져보면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를 하겠죠. 일반적인 정의로는 최근 1개월 사이에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부부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정의는 최근 1년간 섹스가 전혀 없었던 부부. 이렇게 한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집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특히 우리나라 실태 중에는 대한성학회 연구 보고 따르면은 결혼한 지 한 5년 이상 되면은 한 30%,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한 45%까지가 섹스리스에 해당이 된다.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많은 수치겠어. 5년차 부부들. 40, 50대 부부들은 한 35%가 1년간 없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다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저도 육아, 애를 키우고 하니까 애 키우면서 뭔가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가 약간 유난스럽다고 하잖아요. 애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 또 맞벌이 부부가 하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섹스리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부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뽀뽀도 하는데 섹스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육아, 어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 갈등, 그리고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는 남자 쪽에는 발기력 저하, 발기부전, 조루 이런 것들, 갱년기가 왔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여성분 갱년기가 왔다, 또 폐경 이후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성교통 이런 것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야지 하는데 그냥 귀찮고 피곤하고 이런 게 원인이 되다 보니까 습관이 중요한 게 점점 이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 입장에서는 발기부전이 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점점 기피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위할 때도 잘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아침 발기도 이제 잘 안 되고, 성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다가오면 조금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멀리 하게 되고 핑계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부부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게 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좀 이 얘기를 하기 꺼려하고, 그래서 점점 섹스리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1개월, 2개월 좀 안 좋을 때는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일단은 남자 혼자 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발기부전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요즘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교제 중인 두 남녀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여성분이 막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냐? 그런 거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은 남성에 대해 잘 모르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절대로 남자 편만 드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섹스리스 얘기는 아니지만요,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보통 성관계는 우리가 방을 잡고서 교제 중인 분이에요. 하룻밤에 한 3번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2번 정도는 한 번 하고 한 10분, 20분 있으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괜찮긴 한데 한 번 하면은 그냥 쓰러져 잔다, 또는 몇 시간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나한테 흥미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상의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 말이 많죠. 이건 의학적으로 당연히 불응기란 게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한 번이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은 그 어떤 섹스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떤 애정도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일반적인 남자의 그런 거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부부인데 어떤 여성분께서는 일주일에 2번, 3번은 원하는데 남자는 난 한 번 이상은 못 하겠어, 너무 피곤해, 이런 것도 상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섹스리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종국에는 그런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과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섹스 테라피라든지 성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어떤 정신, 신체적 변화가 생기나요? 신체적인 변화도 당연히 건강과 관련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정신적인 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섹스 관계가 없다 보면은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도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이라든지 행복감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관점에서 또 전립선이라든지 비뇨의학 쪽인 관점에서는 사정은 단순한 쾌락 측면이 아니고 전립선 건강과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정에 포커스를 맞춘 논문들도 있죠. 정액을 배출을 안 하게 되면은 정낭이라는 조직 안에 고여 있다 보면은 고인물이 썩듯이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정낭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게 호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주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예전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사정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 부부관계나 어떤 자위, 어떤 성생활을 줄이게 되면은 뭐 용불용석이라고 안 쓰는 장기가 퇴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류량도 줄어들게 되고 신경 감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발기력도 떨어지고 쓰임새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성기, 음경은 섹스를 위한 장기, 생식 능력과 관련된 장기이기도 하고 배뇨, 오줌을 배출하는 장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너무 안 쓰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배뇨 기능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부부관계가 여러모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리스 부부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섹스리스 부부들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가 들고 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죠. 우리는 뭐 플라토닉한 사랑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유대감을 갖고 따뜻함을 느끼고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거 당연히 뭐 제 얘기하는 것 같기는 저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어떤 섹스에 대한 관점도 더 그 본디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일단 부부가 인사이트를 갖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쉬쉬하지 말고 우리 너무 뜸했나? 아니면은 뭐 해볼까? 너무 어색하면은 어떻게 좀 뭐 할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꼭 이걸 남자가 먼저 끌어가야 된다. 여자가 먼저 이거를 뭐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세 가지 과가 관련되어 있겠죠. 비뇨의학과, 남자, 산부인과, 여성, 성의학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두 분 같이 뭐 두 분이 다 같이 세 군데 과를 가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적극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정이 너무 빨라서 내가 창피해서 관계를 꺼리게 됐다. 뭐 발기부전 조루증 뭐 이런 거라면은 어떻게든 약이 됐건 뭐가 됐건 진단 후에 도움되는 솔루션을 찾아보겠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라든지 조언을 드릴 게 있으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남성분들 갱년기 여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여성만 폐경이 오는 게 아니고 남자들과 여성분들의 다른 점은 여성은 폐경이 오면 맨스가 끝나면 뚝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죠.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뭐 20살 정도 때 피크였다가 30대가 되면 서서히 30대 중반 정도부터 1년에 한 2, 3%, 3, 4% 정도씩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신압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언젠가 느끼게 되는 거죠. 성욕이 전혀 없네? 아무 느낌이 없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된다. 성욕이 떨어진다. 감정 기복이 뭐 심하다.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문제가 있다. 뭐 근육량이 빠지고 비만도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일련의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럴 때도 섹스리스와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비뇨기과에 오시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 오전 중에 체크하면은 갱년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은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들여서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 측 인자는 교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부부간에 소통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할 거를 하면은 비뇨의학과에서도 뭐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에 해당이 되신다, 1년간 관계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두 분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는 게 한 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루와 지루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되며 어떻게 다른가요? 조루란 거는 나는 사정을 원치 않았는데 하면서 그냥 빠르게 이른 사정을 하게 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루 또는 사정장애, 사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좀 너무 힘들고 발기는 유지가 되는데 좀 사정을 빠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좀 양극단에 있는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은 교과서적인 진단법은 있지만 이거는 임상 증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셔도 검사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조루증. 예전에는 무슨 진동각 검사라고 해서 음경에다가 뭐 자극을 이렇게 살살살살 올려가면서 뭐 자극을 느끼는 감도를 갖고서 검사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걸로 요즘은 밝혀지고 있어서 조루의 일단 정의는 사정까지의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질 내에 삽입을 했어요. 성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사정까지의 시간이 짧을 때 보통 1분 이내, 거의 항상 나는 관계를 하면 거의 1분 이내에 끝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조루증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거보단 다소 길긴 한데 조절이 마음대로 되질 않고 이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조루라고 프리머추어 이제큘레이션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남자의 사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길래 1분 이내면 여성분들이 들어보셔도 좀 짧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사정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성적인 판타지 갖고 있는 분들, 야동을 많이 봤거나 또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1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분도 길어요. 보통은 질내 삽입 후 사정까지의 시간, IELT라고 하는데 5분대 초반 정도예요. 그리고 3분 이상이면은 비정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가 대략적인 메디안 값이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분 이내인 분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원래 한 5분인데 난 스트레스를 받아. 뭐 친구분이나 파트너분이 좀 길게, 우리 느긋하게 오랜 기간 느끼면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5분인 사람을 15분으로 끌고 가는 거는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약이나 수술, 치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두 분만의 어떤 합을 잘 맞추고 노하우를 두 분이 잘 맞춰가야 되는 거죠. 테크닉이건 포어플레이, 전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발기력만 유지가 된다면은 약간 쉬었다가 멈춤 자세가 있다든지 포즈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 분만의 어떤 그런 것, 공감대를, 교감을 형성해 가면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걸 뭐 약으로 해결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조루증이라는 거를 어떤 편견 없이 보셔야 될 거예요. 조루와 지루의 원인은 심리와 신체 중 어느 문제가 더 큰가요? 조루증과 지루증의 원인은 다양하긴 한데요. 대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인 요인에는 불안, 강박 또는 예민한 분들, 성 경험이 많지 않다, 파트너가 바뀌었다, 두 분 간에 뭐가 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 정신뿐만 아니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다 포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물론 다른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개는 조루증으로 진단이 되면은 약 치료를 하면서 반응을 보고 전혀 개선이 없거나 할 때는 다른 검사들을 시행을 하는 거죠. 신경 쪽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물론 뭐 다른 약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이라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조루증의 치료에서는 행동요법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는 순서대로 권장을 한다면은 1번 행동요법인데, 교과서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스톱, 스타트 테크닉, 멈춤, 스타트를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위로 훈련을 할 거예요. 자위. 그러니까
훈련은 관계를 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뭐 그 훈련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야동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일단 그거를 길게 하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섹스할 때 1분 안에 끝나도 자위할 때 10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많거든요. 일단 자위를 한 5분, 10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손을 이용해서 자위를 할 텐데 주로요. 다른 뭐 인형이라든지 뭐 압박이라든지 이런 뭐 특이한 경우 빼고 주로 손을 쓰실 거 아니에요. 손으로 자위를 할 때 사정액이 나오려고 하면은 극치감이 끝에 달했을 때 맨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하면서 그냥 나는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정액이 사출이 돼요. 그걸 10단계라고 하면은 그 전 단계 한 6, 7 정도 감도가 왔을 때 곧 포인트를 찾아서 그때 멈추는 거죠. 손을 놓든지 잡고만 있든지 본인만의 그걸로 그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 게임에 돌입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오기 전에 6점, 7점, 6, 70% 왔을 때 지점에서 멈추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훈련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게 어느 지점이 지나버리면은 그냥 쭉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 행동 교정법으로는 뭐 스퀴즈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립니다. 이거는 사정을 하려고 할 때 꽉 잡아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문제들이 있어요. 요도에 염증이 생기거나 사정액이 나오려다가 억지로 잡아와서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안으로 역류해서 들어가면은 전립선 염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세 번째 뭐 팁이라면은 술을 좀 드시고 관계를 해보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감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조금 오래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는 내가 발기력만 좋다면은 사정을 한번 빨리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할 때 잘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한 사람이라면은. 또는 좀 이따 데이트가 있거나 뭐 오늘 좀 잘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만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자위를 한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시간 지나서 4시간 지나서 뭔가 이제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어떤 그 두 번째 사출일 때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몇 번 경험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약간 더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제 조건들은 다 발기력이 좋다는 전제하에요. 조루증을 뭐 치료할 때도 꼭 여쭤보는 거는 발기력은 괜찮으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문제가 선결이 돼야 돼요. 발기력부터 떨어지면은 그거부터 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는 발기약도 쓰고 조루약제도 같이 쓸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발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행동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이 있으니까 조루증에는요. 먹는 약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보루인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적인 치료는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한 절반 정도 환자분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신경차단술 또는 귀두 확대술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루와 지루는 나이에 영향을 받을까요? 조루증의 경우에는 나이가 절대적인 변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루증은 오히려 성 경험이 충분히 많거나 좀 원숙한 분들은 좀 위병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 또는 성 경험이 많지 않거나 첫 경험이 좀 늦었던 분들, 남자들 그런 경우에 조루 증상이 더 많다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발기력처럼 발기의 경우에는 나이와 함께 내리막인 거지만 조루는 이에 반해서 젊은 연령층에서 더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게 시작됐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나이에 그렇게 디펜던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과 오늘은 제가 주로 남성 기능, 발기, 조루, 지루, 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비뇨의학과는 진료를 위주로 하거든요. 여성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어떤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볼 거고요. 성병이라든지 암, 비뇨기계 암이 있죠. 신장, 방광, 남자들은 전립선 이런 종양에 대한 검사, 배뇨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비뇨의학과라고 쭈삣쭈삣하면서 들어오실 필요 없고 여성분들도 언제나 대환영이니까 비뇨기, 요로계통, 소변 보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